사실 손흥민 선수가 못했다기보다 물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아주 몸 상태가 좋아서 뭐 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이 맨유의 내려간 수비 라인 상대로 좀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. 네, 그런데 분명히 이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 토트넘의 공격 라인 자체가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도 이 좋은 플레이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득점이 나올 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달로가 중앙으로 좁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, 그리고 레길론이 측면으로 빠져나가면서 손흥민이 레길론에게 패스를 넣어줬고 하면서 레길론에게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서 메가이어의 자책골이 나왔는데,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확실히 콘테 감독이 원하는 이 공격 전술은 좌우 윙백을 넓게 활용하는 거다. 일단 오늘 맨유가 풋백을 사용했잖아요. 그런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, 중앙으로. 이렇게 들어왔을 때 레길론이 측면 공간을 공략을 해줬어요. 이때 레길론이 좋은 크로스를 올려주거나 측면에서 좋은 패스를 중앙으로 잘 올려줬다면, 그렇다면 이 오른쪽에 풀백으로 뛰고 있는 달로가 측면으로 움직이는 상황이 많았겠죠.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공간이 나는 이러한 이제 이 연쇄적인 작용들이 나올 텐데, 여기서 왼쪽에서 레길론이 좋은 크로스나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니까 지금 이제 맨유 입장에서는 굳이 레길론을 막으러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맨유의 수비는 레길론이나 뭐 도어티도 마찬가지고 좌우 측면을 굳이 압박을 안 해도 어차피 크로스가 올라올 때 좋은 크로스가 안 올라올 거 그냥 이제 중앙에서 막자, 이러한 플레이가 되는 거죠.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케인과 손흥민과 클루셉스키가 중앙에서 고립돼서 사실은 볼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장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크로스를 워낙 이제 뭐 레길론이나 도어티가 측면에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수비를 좀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텐데, 수비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도 오늘 경기에서 좀 아쉬운 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특히나 이 오늘 경기에서 기록적으로만 보면요, 기록을 지금 살펴보니까 토트넘이 크로스를 24개를 기록했거든요. 24개입니다. 그런데 크로스를 성공한 횟수, 그러니까 크로스가 올라갔을 때 우리 팀 선수에게 도달한 횟수가, 성공한 횟수가 단 한 번이에요. 24개를 크로스를 시도해서 1개를 성공시켰습니다. 이제 그만큼 토트넘은 좌우 윙백들이 크로스를 올리는 상황에서 너무나 부정확해요. 이런 전형이었는데, 이 공격을 할 때는 맨유가 프레드가 올라와줘요. 그러면서 포그바와 프레드가 벤탄쿠르와 이 호이비에르와 대응이 되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. 이때 중요했던 게 전반전에 득점이 나왔던 장면들을 보면 호날두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는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장면들이 엄청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호날두가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, 이때 뭐 포그바나 프레드를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가 마크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호날두에게 공간이 계속 생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이 득점 나올 때도 이 호날두가 여기서 이제 볼을 너무 여유롭게 잡았죠. 그러면서 이제 중거리 슈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크게 나왔는데, 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호날두가 내려갔을 때 지금 이 맨유가 전방으로 침투해주는 선수가 없거든요. 사실 레시포드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산초가 올라와주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호날두를 충분히 이 3백 중 한 명이 올라가서 마크할 수 있는 전형이에요. 그런데 이 전반전에 계속 보면 다이어가 이 호날두를 안 따라가거나 뭐 로메로가 안 따라가거나 하면서 계속해서 호날두한테 프리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그런 거 보면 호날두가 계속해서 내려가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을
토트넘이 계속 좀 잡아줘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이번 경기에서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후반전에 이 토트넘이 확실히 이 호날두의 움직임을 잘 따라가 줘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좀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당연히 이제 이 호날두 쪽에서 기회가 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제 이 호날두가 이제 득점할 때, 마지막 세트피스 득점할 때 토트넘의 문제가 뭐였냐? 맨유는 이렇게 선수들이 뭉쳐있는 장면들이 많았어요. 크로스를 올릴 때. 그리고 호날두를 로메로가 마크하고 있는 이런 이제 마크맨 전략이었죠. 그런데 코너킥이 올라올 때 중앙에 뭉쳐있다가 한 번에 이 선수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로메로가 순간적으로 호날두를 놓쳤습니다. 그러면서 호날두와 도어티의 공중볼 경합 상황이 만들어졌죠. 그러면서 이게 도어티가 물론 이제 호날두의 이 헤더를 막아내지 못했다 라는 것도 있지만 이 도어티가 호날두를 막는 장면에서 이 마크맨이 엇갈리면서 호날두와 도어티가 1대1로 대결하는, 공중볼을 대결하는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, 이 토트넘이 이 세트피스에서 사실 이번 시즌 너무 안 좋았어요. 수비 자체가. 그러면서 기록을 오늘 살펴보니까 세트피스로 실점한 이제 실점 장면들 횟수를 살펴보면 토트넘이 이 지금 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빅 6팀 맨시티, 리버풀, 첼시, 맨유, 아스날, 토트넘 요 6팀 중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가장 많은 팀입니다. 이제 그만큼 이 토트넘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너무 실점하는 상황도 많고 세트피스 수비 상황에서 너무 약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또 공격하는 상황에서도 분명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좀 약한 모습들이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이 세트피스가 약하다는 것도 지금 토트넘의 문제 중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경기 살짝 기록만 살펴볼게요. 기록을 살펴보면 오른쪽이 토트넘, 왼쪽이 맨유입니다. 토트넘이 오히려 점유율이 높았어요. 그리고 슈팅 숫자는 동일했고요. 그런데 맨유가 유효 슈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. 요 이제 지표가 뜻하는 건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먼저 선제골을 넣고 두 번째 골까지 넣고 이제 토트넘이 따라오긴 했지만 맨유가 앞서 나가면서 했던 전략의 포인트가 랑닉 감독이 이제 원래 자신이 좋아하는 그 강력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지 않고 조금 수비 라인을 밑으로 내린 이후에 역습을 좀 하는 이러한 패턴으로 오늘 경기를 준비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, 오늘 경기 이렇게 맨유가 이렇게 준비해온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토트넘의 맞춤 전술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토트넘이 이제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내려가 있는 수비를 상대로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준다, 좋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라는 것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랑닉 감독이 이 선제골을 넣고 좀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수비 라인을 아예 뒤로 물러난 상태에서 토트넘을 오히려 이제 자신들의 진영으로 좀 끌어당기고 토트넘이 좀 잘 못할 수 있는, 공격 찬스를 잘 못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확실히 랑닉 감독이 이 지표만 봐도 좀 역습 전술을 들고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네, 오늘 경기 맨유가 승리를 하면서 맨유가 4위로 올라갔죠. 맨유가 승점 50점으로 4위가 됐고 토트넘은 승점 45점으로 여전히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주 좋다. 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맨유보다 4경기를 덜 치른 상태인데 맨유와의 승점 차이가 2점 차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토트넘이 승리하는 것보다 맨유가 승리하는 게 4위 싸움에 더 유리한 상태였어요.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맨유가 승리를 해주면서 이 아스날 입장에서는 4위 싸움을 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아스날보다 2경기를 더한 상태에서 승점이 3점 차이가 지금 나니까 토트넘이 지금 4위 싸움을 하는 데에는
오늘 경기 패배가 너무나 좀 아깝다, 좋지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